여론조사 내용 정치부 서남빛 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차기 대권 지지율부터 볼게요. 근데 대권 주자들 중에서 이번에 추미애 전 장관이 우뚝 섰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권 내 차기 대권 후보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요. 이 중에 누가 적합한가라고 여러 명의 후보를 놓고 물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5.1%를 얻어서 깜짝 3위를 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조국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조국 전 장관이 조국의 시간이라는 회고록을 출간했는데 순식간에 10만 부가 팔리면서 친문 지지층의 침을 확인하기도 했었죠.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를 놓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거센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송 대표의 사과 들어보시죠.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들이 과연 자기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 전 장관이 이 와중에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대선 도전을 추 전 장관이 더 고심하지 않을까 이런 관심을 여론에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권 내 조사라지만 정세균 전 총리를 눌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앞서 나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결선 투표 룰에 의해서 결과가 막 바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지 굉장히 신경전이 치열한데 가장 큰 관심이 아무래도 호남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네. 어떻던가요? 여권 빅3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 2명이 호남이기 때문에 이 호남 지역에 더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건데요. 여권 내 다자 대결을 보시면 이 지사가 42.1%를 기록했고 이낙연 전 대표가 24.7%, 정세균 전 총리가 8.7%. 이게 지금 호남 지역에서 얻은 지지율 현황입니다. 오히려 호남이 고향인 이 전 대표나 정 전 총리보다 이 지사가 훨씬 높게 나오고 있는 거죠. 네. 호남은 그 사람 출신이 어디냐보다는 되는 사람에게 몰표를 주는 전략적인 투표를 하는 성향을 강하게 보여왔습니다. 네네. 민주당이 7월부터는 본격적인 경선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전에 호남 지지율을 놓고 민주당에서 이 빅3 간의 신경전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돌풍이 아주 거센데 네. 이에 따라서 야권 대선 주자의 셈법도 아주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전당대회까지 딱 8일 남았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크게 앞서고 있지만 관건은 70%나 되는 당원 투표 비율입니다.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윤 전 총장의 행보 또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 나경원, 주호영 후보는 윤 전 총장의 입장을 고려해서 경선 일정을 늦출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에 이준석 후보는 자강론을 외치면서 기다리진 않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두 사람의 발언 들어보실까요? 내년 대선 승리의 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건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통합, 둘째도 통합, 셋째도 통합. 특정 후보를 지목해서 자꾸 이름이 나오고 그가 들어오기 전까지 출발시키는 것이 두렵다. 이런 표현을 하면 할수록 자, 당대표 경선이 인기를 끌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에서 윤 전 총장의 행보 또한 빨라질 거라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입당을 고심하다가 오세훈 후보에게 패배했었다는 점 또한 네. 윤 전 총장의 입장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민의당과의 합당 논의도 사실 좀 밀려나기도 하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윤 전 총장이 아무 조건 없이 입당하면 또 안철수 대표도 참 생각이 많아질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아마 중요한 분기점은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이게 하반기 정치권 판도에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남빛 기자와 함께했습니다.